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이미 진단받은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 일반 심사로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보험 없이도 괜찮겠지 하다가 일단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다 보면 미리미리 가입을 좀 해둘 걸이라고 또 토로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로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병력이 있어도 간편심사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거나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증, 답답함 모두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병력자로 간편 심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 꽤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보장을 꼭 챙겨가면 좋을지 오늘 공개를 해드립니다. 맹충호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간편보험 선택 요령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간편보험이요. 지금은 많은 회사에서 또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종류도 많아졌고,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보장이 나한테 맞고 어떤 보장은 나한테 안 맞는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아픈 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내가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간편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간편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지 봤더니요. 19세 이상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현황을 봤더니요. 남성은 3명 중에 1명,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병력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보험회사에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이긴 하지만은 모두 다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어떤 보장을 해줄까를 또 고민하다 보니까 간편보험이 많이 출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출시된 것을 무작위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일단 연령으로 보면요.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겠지만은 40세와 45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40세 이전에 만약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간편보험이 아니라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병력사항인데요.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내가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간 같은 경우와 갱신주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80세, 90세, 100세까지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 간편보험은 10년, 15년, 20년 그리고 최근에는 비갱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오히려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갱신을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면책기간하고 서비스 항목 같은 경우는요. 간편보험은 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항목과 그리고 보장을 받는 데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보장을 받고 어느 기간 동안은 보장을 못 받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지 회사별로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병력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심사와 간편 심사를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일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할 때 일단 진단서나 이런 검사 결과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간편 심사는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일단 편하긴 하겠죠. 자, 심사 진행을 할 때도 보면요. 아무래도 이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게 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력 고지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25 해서 3개월 이내에 뭐 재진단이라든가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경력, 5년 이내에 암 이력만 없다라면 기준 방법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때문에 간편 심사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자, 일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0세 이전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심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력이 좀 많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40대 이후에 그리고 까다로우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편 심사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40세나 50세 정도까지 라고 하면은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60세 이후에 우리 정말 병원에 많이 간다. 그리고 내가 보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가 되면요. 건강하다 하더라도 연령적 제한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살펴보면 일단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요. 60세 중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60세 이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이나 암이나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교적 운전자 보험이나 간편 심사 보험 같은 경우에는 70세가 이후가 되더라도 보장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편보험은 연령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이라든가 정기보험 같은 게 가입할 수 없다면 간편보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질환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을 이제 몇 가지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다르게 쉽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는데 35세다 라고 하면 일단 간편보험이 안 되겠죠. 근데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심사에 서류 기준을 통과하면은 통합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질환이 있다고 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 간편 심사를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을 때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척추 질환 수술도 했고 이렇게 했다면 간편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 보험의 서류 기준을 통과하지 않고 쉽게 내가 원하는 보장만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무조건 갱신, 비갱신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만약에 41세 되시는 분이 비갱신으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보험료는 약 6만 원 정도대에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은 진단비 1,000만 원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갱신으로 준비를 한다면 12,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갱신이 계속 주기마다 10년마다 하다 보니까 내가 60대, 70대가 돼서도 역시 오른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납입보험료를 구분을 해보면요. 비갱신일 경우에는 75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만은 갱신으로 만약 적용을 한다면 2,5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좀 나눠볼게요.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갱신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60대나 70대 정도 돼서 갱신을 몇 번 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내지 두 번만 갱신을 한다라면 그때 가서 10년, 15년, 20년 갱신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비스 중에서는요, 저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픈데 암이나 급성신경쇠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플래너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내가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에 걸렸을 때 위치 추적을 해주는 위치 추적기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 갈 때 아니면 내 부모님이 병원에 갈 때 동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서비스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마음에 좀 드는 거는 뭐냐면요. 요즘에 병원에 예약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병원 같은 경우 예약할 경우에 진료 예약을 미리 해줄 수 있다면, 나 대신 누군가 예약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편안하게 조금 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서비스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만약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수 콜 서비스 센터인데요. 부모님을 모신다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시골에 있거나 나랑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모님한테 계속 안부 전화하거나 부모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해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문가가 계속 진료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건강 여부 체크해드리고 필요했다면 예약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동반을 해드린다면 이런 서비스 한 번쯤 받아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서비스도 간편보험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험료를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장으로 보면요. 일단 예시 금액은 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걸로 예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갱신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비갱신 20년 동안 납입하고서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예시입니다. 자, 비갱신이기 때문에요.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갱신보다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3만 원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이지만 여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에서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보험으로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든가 5년, 7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짧은 납입 기간 동안에 납입을 마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받는다라면, 보장만 받는다라면 이것도 조금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프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보험을 찾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보험을 찾는다면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간편보험 선택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훌륭한 전문가를 만나서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잘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 앞서서는 저희가 보험과 관련한 정보를 들었고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오늘 첫 번째 시청자로 연결이 되셨는데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신랑이 보니까 보험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근데 좀 갱신이 좀 많아가지고. 여보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예. 갱신이 좀 많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 보통 이제 해가 바뀌면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나 좀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이거 좀 좀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남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이요. 38 되셨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주신 증권이 한 건이 있으신데 확인을 네.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가입이 되셨고요. 네.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한 달에 한 19만 원 정도 보험료가 네. 납입되는 보험이 있으신데요. 이거 한 건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이거 한 건이에요. 예, 여기에 실손 의료비도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위주로 좀 봐드릴 텐데 그래도 이제 뭐 보험 하나가 탄탄하게 보장이 잘만 돼 있다고 하면 사실 20만 원 가까운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아마 전문가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연결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에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보험은 한 건이 있으셨고요.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된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험료도 좀 부담된다라고 하셨는데 30대 후반의 남성분들은 어떤 보장을 챙겨가야 되는 건지 맹충호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결혼 작년에 하셔갖고 아직까지 네. 분위기는 좋으시죠? 신랑분하고. 웃으시니까 네. 좋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좋으니까 웃겠죠? 네. 보험을, 이렇게 신랑분이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아마 이제 준비를 미리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배우자님이 다시 뭐 정리를 한다든가 이제 아마 이제 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네. 일단 이 보험을 갖고서는 좀 이야기를 저는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보험은 한 건이지만 네. 이 속에서 이야기할 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보험료긴 해요. 그쵸? 보험료 네. 혹시 지금 한 20만 원 조금 안 되잖아요. 네. 20만 원 안 되는 보험료가 현재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좀 어떻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그냥 좀 부담은 사실 근데 이게 계속 평생 보장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 정도면은 괜찮나 싶은데 얘가 만약 보장이 잘 돼 있으면 네. 이거가 평생 보장이 한 달에 20도 안 되니까 근데 네. 얘가 만약 보장의 내용이 안 좋으면 이거를 또 나중에 이걸 또 중간에 해지하고 그러면 사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네. 한번 점검을 받아야지 늦기 전에요. 왜냐하면 날수록 손해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현재 금액으로는 네. 아직 이제 젊으시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니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지금 상태는 좀 그래요. 네, 근데 네. 만약에 20만 원 현재 내는 보험이 네. 만약에 한 30년 후에 한 3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40만 원 막 이렇게 내면. 그거는 그때는 가서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겠죠. 그때 나이가 그렇죠. 되니까. 그때 가면 네. 되게 부담스럽겠죠. 네. 아직도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신랑분, 남편분 되시는 분의 보험이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왜냐면
예. 갱신 주기로 보면은 3년 갱신 주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2012년도에 보니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아마 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이미 한 번 올랐을 거고 네. 내년에 또 오를 거고 그러면 2021년도에 또 오를 거고 2024년도에 또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갱신 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80세든 100세든 내가 보장받을 때까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담이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거다라는 부담감이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내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장으로도 봐도 우리가 뭐 진단비 같은 거 일단 뭐 중요한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암 2천만 원,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암 2천만 원.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요즘에 혈액에 관련된 그런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뇌출혈 진단이에요. 네. 현재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 뇌혈관이 가장 좋은지는 알지만은 최소한 뇌졸중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의 보장을 받게 되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 보장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돈을 내고서는 내가 10% 보장보다는 70% 보장이 조금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보장 내용 진단비도 조금 더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수술비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비는 이제 뭐 조금씩은 있긴 있는데 왜냐면 있나요? 2012년도에 가입하시다 보니까 네. 요즘에 나오는 수술비만큼 그 수술비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비는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고 네. 2012년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새롭게 준비한다면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험료가 이렇게 다 갱신인데 네. 실손 의료비는 뭐 예전에도 지금에도 갱신이었으니까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더라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험료가 이렇게 많을까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더니요. 네. 질병 사망이 2천만 원 돼 있는데 질병 사망이 아마 조금 더 보장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적립보험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보험료 외에 적립되는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저축처럼. 예, 그래서 나중에 만기 환급할 때 돌려주기 위한 저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갱신될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저축적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저축적 기능을 하는 적립보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 적립보험료는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돈 다 끝나면 돌려주나요? 그렇죠. 이제 끝나면 돌려줄 수도 있고요.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확정적으로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예정된 금액이 있다라면 줄 수 있는데 네. 대부분 갱신보험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계약이라고 하는 사망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이 네.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3년 갱신으로. 그러면 3년마다 보험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80세까지 100세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보험 안에서는 3년마다 보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치 돈을 내고 또 3년치 돈을 내고 오르면 또 오른 것 같고 또 3년치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보험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주는 돈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험료에 포함시켜가지고 보험료가 더 비쌌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비쌀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직 30대면, 네.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비갱신으로 해도 갱신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은 연령대예요. 아직 30대라면.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손해보험에서, 똑같은 손해보험에서 비갱신으로 준비한다고 그래도, 사망에 들어가 있는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고요. 적립된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인다라면 보장면으로 봤을 때는 뭐 진단비 2천만 원, 만약에 뭐 이대질환 같은 경우 1,000만 원에 수술비들을 보완을 하고
실손 의료비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을 다 보완을 해도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도 20만 원대면은 2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 현재 20만 원보다 조금은 안 되긴 하지만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아직까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정도 선에서 20년 동안만 보장을 내면 아까 38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60대기 전에 일단 납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60세 이후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을 지금 선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사망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군요. 사실 사망이 2천만 원은 뭐 그러니까 사망 보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혀 사망은 필요 없어. 네. 그리고 나는 그냥 생존할 때 필요한 그런 보험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는 생존 보험만 지급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생존 보험을 보장받기 위한 사망 보장을 어느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새시대 건강 파트너라는 보험을 선택할 때 이 정도는 선택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과 지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기준으로는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네.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 갱신형이라는 거 보장 내용이 좀 적다라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맹충호 전문가께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네. 아마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또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97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2012년 10월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으면 저도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수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네. 2012년 10월이면 바로 한 달 전에 5년 기간이 지났군요. 네. 아까 유병자 그 강의를 들으셨나 봅니다. 지금 요 한 달 전에 끝났기 때문에 5년 전에 진단 받은 걸로 봐서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건 진단일로부터 5년이지만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이거는 좀 고려해 볼 일이니까 치료도 같이 진단일과 같이 끝나셔야만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좀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간편보험 강의를 들려드려서 오늘 관련한 질문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또 볼 거고요. 6828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어머니께서 당뇨와 혈압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그 간편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나이는 적지는 않으셨고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보험이 이제 많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겨울에 그 넘어지신 다음부터는 잘 안 나가세요. 바깥을 출입을 잘 안 하시는데 네. 그만큼 겨울에는 이제 사고도 많고 하는데 일단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같이 드신다라고 하면 간편보험에서는 일단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보험에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간편보험 중에서도 뭐 약을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뭐 입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수술한 그런 그 2년 안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긴 하는데 네. 약만 드시는 걸로는 간편보험에 가입하시는 데는 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죠?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저희 또 맹충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 두 번째 돼 있고요. 실시간 전화 상담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종신보험이요? 네네. 예. 납입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이게 뇌졸중하고, 예. 뇌출혈하고, 이게 너무 광범위라고 잘 몰라서, 이거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은 보험이 3건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세요? 네. 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종신보험 납입 끝나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2001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삼성생명에서. 네.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올라이프 보험을 가입하셨고, 또 2년 전에 2015년도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시네요. KB손해보험에서. 네. 운전도 하고 계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지금 이 보험은 시청자님 보험이세요? 신랑 거 하고. 아, 남편분 보험이세요? 네. 남편분께서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5. 45이시고 혹시 자녀분들도 있으실까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들은? 배우자요? 아니요, 그 자녀분들이요. 제 자녀는 조금 어려요. 그러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어리다는 가정하에 보험 가입을 네. 잘 하고 계신지를 좀 봐드릴게요. 아마 구체적인 질문. 네? 남편 것만 제가 좀 궁금해서. 네. 네, 남편 것만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네, 이것만 문의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이 네. 있으시다면 또 남편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네, 질문을 이거 드린 다 거고요. 남편 거예요. 아, 예. 양수경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5되셨다고 했죠. 남편 보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보험으로 충분한지 어떤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수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지금 3건의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네. 삼성생명 뉴 퍼스트 클래스 종신보험 69,000원짜리 하고, KB 운전자 보험 3만원,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험 152,000원에서 총 합계가 182,000원 이렇게 3건에 맞으시죠? 네. 예. 그러면 삼성생명의 뉴 퍼스트 클래스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셨네요. 네. 아유, 잘하셨네요. 유지를 참 잘해주셔서 이 보험은 참 잘 가입되어 있는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 계약과 이 특약이 일반 사망 3,000, 암 진단 1,000, 뇌질환 2,000, 상해 1,000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주계약과 특약이 종신토록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자세히는 네. 거의 주로 특약들은 80세 이후로 끝나는 게 많았고요. 요즘 최근에 좀 연장이 돼서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종신토록 이렇게 특약이 재해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뇌질환도 그렇고 다 종신토록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참 좋은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뇌질환에 특히나 2천만 원이 암 2천, 그다음에 뇌졸중 2천,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2천 요렇게 종신토록 받게 되어 있으세요. 그 시절에 생명보험사에는 거의 뇌출혈로 이게 특약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뇌졸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뇌졸중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뇌출혈도 되고요. 이렇게 막힌 것도 되고 터진 것도 되고 경미한 이 질환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이 종신토록 2천만 원을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것에 참 이렇게 잘 가입을 해 놓으시고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유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막힌 거, 그 다음에 터진 거, 이게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 경미한 것까지, 뇌경색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회사 네. 측에서 손해율이 많아가지고 네. 이 뇌졸중 특약을 많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잘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주계약이 2001년도에 가입하신 걸로 봐서 네. 거의 6에서 6.5% 최저보증금리 있죠. 요거를 확정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험료를 주계약에서 좀 높이 좀 올라져 있으면 요즘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계약은 연금으로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이게 69,000원이잖아요. 전체 보험료가. 근데 주계약이 한 3만 원이어서 좀 더 준비하셨으면 더 좋은 유용하셨겠다. 요즘 저금리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KB 손해보험 매지카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 보험을 3만 원에 가입을 해 놓으셨네요. 네. 예. 그리고 삼성화재 울라이프 보험은 재사망 3,000에 질병 사망 2,000, 일반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골절 200에 암 입원 6만 원, 그다음에 질병 통원 10만 원,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의료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건 혹시 남편분 실비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 놓으신 것 같는데 맞으셔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저희한테 문의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상해 실비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보험 남편께 단데. 그래요? 지금 상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실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이 이게 신랑께 단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예. 그래서 문의하시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 상해 실비가 빠져 있고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 실비도 3천만 원에 질병 통원이 10만 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네. 요것도 좀 5천부터 25만 원, 3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발견한 거고요. 지금 얘도 100세까지가 아니고 80세까지 아까도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갱신보험료에 대한 그 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 올라이프 보험은 20년 내시고 20년 후에부터 계속 갱신이 되시면서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부탁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저는 여기 운전자 보험과 이 울라이프 이 보험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비갱신 보험료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도 이곳에 탑재를 해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각 3천, 그다음에 운전자 특약도 3만 원 요 되는 것을 특약으로 구성을 해보면 한 5천 원 정도로 줄어드는데 담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손 아까 상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종합으로 질병 상해 다 종합으로 5천만 원 한도에서 통원은 25만 원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내시고 있는 보험료는 삼성 그 종신보험은 끝났으니까 그 매지카 운전자 보험 3만 원하고 울라이프 15만 2천 원에서 18만 원인데 얘는 16만 원으로 보험료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갱신은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계속되는 수술비가 지금 울라이프 보험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요런 플랜과 운전자 보험 그다음에 100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골고루 다 넣어도 16만 원대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남편분이 45세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납입은 끝났고 16만 원대로 이런 보장을 이렇게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지금 저희가 끝난 그 종신보험에 아쉬움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3만 원만 해놨어도 조금만 더 높게 해놨어도 6%에서 6.5%의 확정금리를 이렇게 수여받을 수 있으신데 네. 요즘도 그렇게 확정금리, 최저보증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연금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종신보험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 놓으시면 기존에 납입한 그 종신보험과 합쳐서 조금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어떠세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해도 보장받고? 네네. 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네. 지금 3천에서 5천까지 보장받고 상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비를?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상해를 안 넣어놔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예. 저희 상담받기 잘했네요. 예. 시청자님 지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봐드렸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종신보험도 하나 더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네.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또 궁금한 거 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35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변액연금 제안서를 비교해봤더니 해지 환급률이 서로 달랐습니다. 수익이 같아도 해지 환급금이 다를 수 있는지 또 해지 환급률이 높은 게 좋은 것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지를 안 하고 들고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맹충우 전문가님. 네, 일단 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해지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예. 요즘에 그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주식에 대한 이게 관심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뭐 연금이나 이렇게 활용하실 분들은 이제 변액이라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여러 회사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예시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시를 하더라도 왜 틀려지냐면은 어떤 펀드는 투자하는데 수익률을 만약에 0.4%를 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0.3%를 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 수수료를 떼는 거에 따라서 많이 떼는 것은 아무래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수익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해지환급이 낮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지환급률이 이게 수익의 보전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지환급금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변액 보험에 대한 그 펀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향후에도 이제 수익을 아무래도 많이 내는 것들은 앞으로도 많이 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보시는 것이 해지환급금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같을 때는 변액연금 되는 거 좀 추천하세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변액연금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주식이 장이 좋을 때는 좋은 장에 같이 편승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이 생길 때도 우리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주식 수를 많이 보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이 좋을 때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나 지금 당장 내가 해지하는 게 아니고 애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올랐을 때 내가 그때 쓸 돈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더더욱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하나 볼 건데요. 109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암보험이 만기가 돼서 하나 더 준비하고 싶은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좀 젊으신데요? 양수경 전문가님. 보험료는 많이 비싼가요? 예. 예. 58세이신데
예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짧게 가입을 해 놓으셨나 봐요. 네. 만기가. 벌써 끝나셨다고 하니. 조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갱신보험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5년, 20년 갱신이 있는데 완전 확연히 그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그러니까 20년 납 갱신을 활용을 하셔서 78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고 그때 위험할 때 집중기에 이 보장을 받으시고 네. 차후에 갱신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이 일단 하나 있으니까 갱신형도 괜찮다라는 진단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이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2666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